안녕하세요, 진백부입니다. 오늘 이제 읽기 능력의 현실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슬슬 이제 예비 고일 어머니들한테 엄청 연락이 많이 옵니다. 왜냐면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는 성적 꽤 잘 나왔다. 그런데 예비 고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풀어봤더니 생각보다 점수가 굉장히 안 나온다. 특히 이제 비문학 같은 거 굉장히 어렵다. 이런 고민이 담긴 연락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애들이 좀 마인드 세팅을 가져가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읽기 능력은 밑줄 긋기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학생들이 10명 중에 8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기초적인 밑줄 긋기가 안 됩니다. 그럼 이제 10명 중에 2명은 굉장히 잘 굉장히 잘 되느냐?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하긴 하는데 아주 정교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 자체가 대부분 이제 나는 알려줄 테니까 너희들은 듣기만 해 이런 식인 거지, 학생 스스로 어떤 정보의 어디가 중요한 거고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내 스스로 고민해야 되는지 그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로 인해서 중등 국어와 고등 국어의 점수 차이가 격하게 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단적인 예로 자, 목동에 있는 땡땡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예시로 읽는 능력과 생각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렌지라는 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학생들은 이제 중학교 스타일로 이거의 시어의 의미는 뭐고 이거의 의미는 뭐 표현법 뭐 이런 식으로 열심히 외웁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문제를 내냐면 네가 스스로 읽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면 이 문제 못 풀어 이런 문제를 내십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양자역학으로 비문학과 오렌지라는 문학을 연계해서 한번 잘 풀어봐라 이런 식으로 딱 던져준 거고 요거의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푸는 거죠. 어떻게 푸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오렌지에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는데 오렌지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오렌지는 이미 오렌지가 아니다. 다른 오렌지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연결하는 거냐? 여기 잘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네요. 자, 전자를 관찰하는 순간 전자는 파동성을 잇는다. 자, 어때요? 구조가 보이십니까? 오렌지지만 손을 대는 순간 더 이상 그 오렌지가 아니다. 관찰하는 순간 전자는 더 이상 그 전의 전자와 다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네가 능동적으로 정보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이 고등 국어의 기본이고 내신은 물론 수능에서도 가장 중요시하는 능력이 바로 이런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학생들 모의고사 풀 때 옆에서 쓱 한번 봅니다. 이 친구가 밑줄은 어떻게 긋고 그 밑줄에 근거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지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이 친구가 어느 정도의 성적이 나올지가 좀 간접적으로 유추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정도면 훈련 안 된 상태에서 이 정도 그어준다? 상당히 잘해주는 친구고 상위 20% 내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조차도 정교하게 푸는 3점짜리 문제, 그 문제 맞출지 못 맞출지 제가 장담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친구들한테 이렇게 훈련을 해줍니다. 이게 어떻게 한 거냐면 이제 요건 이제 학생이 샤프로 체크를 한 거예요. 학생이 샤프로 한 거고 여기는 제가 이제 샤프한 거에다가 일단 사인펜을 이렇게 체크해 준 다음에 제가 한번 네 스스로 지우개로 지워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를 본인이 한 번 더 느끼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제시문에서 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화폐 수요가 늘어나요. 근데 요 밑에 보니까 화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에 화폐 수요도 작게 증가한다고? 그래서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작게 늘어나는 건가? 이렇게만 이해를 합니다. 물론 아주 틀린 건 아닌데 정교하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의 화폐 수요는 엄밀하게는 투기적 화폐 수요입니다. 요 밑에서 이야기하는 화폐 수요와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투기적 화폐 수요는 늘어나지만 일반적인, 그러니까 투기적 화폐 수요 말고 다른 투자를 위한 화폐 수요는 적어요. 많이 늘지 않아. 이런 컨셉을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화폐 수요는 일반적인 투자입니다. 투자와 투기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교하게 읽어내서 이거랑 비슷해 보이는 거지만 서로 다른 내용인 거네. 그래서 이런 거를 찝어내서 혹시나 나올 수 있는 나를 속이려는 선지에 대항해야 되는 거네.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하는 것이 바로 비문학 읽기의 핵심인 거고 소위 말하는 문해력의 영역인 거고
그리고 이런 문해력의 영역은 비문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문학부터 시작해서 비문학 물론이고 심지어는 문법을 풀 때도 이런 능력을 기본으로 요구하십니다. 나중에 문제 풀어보시면 딱 느끼실 거예요. 암기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정확히 읽어내고 정확히 생각해야 되는구나.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 읽기의 기술 필요합니다. 근데 야매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그러나 나왔죠? 그런데 나왔죠? 이렇게 뭔가 내용이 변하는 거 체크하세요. 이런 수준 아닙니다. 예. 그런 수준 말고 정말 체계적인 훈련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키마가 필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배경지식은 단순 암기로 생긴 스키마가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정확한 방법을 읽고 정확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머리에 흡수한 지식이 정말 나중에 무언가 응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이 됩니다. 그런 살아있는 지식으로서의 스키마예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수많은 제시문들 보면서 계속 연습하시겠죠? 이제 선생님이 옆에서 너가 정말 제대로 읽은 건지 오류의 개념은 없는지 계속 점검과 수정을 가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 문해력 많이 늘어납니다.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고민하시면 실력 반드시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